교수님 지금 네. AWC라고 네, 하는 AWC. 단체가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하셨습니다. 네, 그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도 가장 고전적인 평화를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일종의 평화가 남들과 달리 우리는 큰 전쟁을 겪고 그랬어가지고, 평화라는 것 자체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의미로 와닿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소극적이라고 할 때는,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정도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항시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구조적 모순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 어떤 생활의 평화도 가능한 거고, 단지 그러니까 분단 체제 하에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평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투쟁, 싸움,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죠. 그것이 이제 전쟁의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 지금 한반도가 지니고 있는 특징 자체는 이곳에서의 어떤 평화, 예를 들어서 지금 재능 교육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행진을 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잖아요. 1500일이 지금 되도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거는 엄청난 갈등이죠. 이런 문제의 해결,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의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것 자체가 평화를 확실하게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고, 이것 자체가 아시아나 세계의 화약고와 다름없는 한반도의 문제, 이 해결에서부터 평화가, 실질적인 평화 그리고 적극적인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철학적인 의미에서 평화라는 그러한 말들도 있지만은 불행하게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는 국지전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예. 이러한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 정부는 반평화 세력이죠. 그러니까 폭력 세력이죠. 호전적인 그런 정부고, 그런 국민 대다수의 평화를 기반으로 한 안녕을 해치는 그런 집단이고, 이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엄중하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그럼으로써 한반도 내의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하여튼 전쟁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통일일 텐데, 통일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것이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한나라당을 심판함으로써 새로운 민주 세력이 그리고 새로운 진보 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대로 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나 써주셨는데, 네. 세계사적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AWC가 이제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동양 철학과 어떠한 상관관계로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예, 보통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만인이 누리는 자유는 아주 고귀한 가치죠. 그런데 기존의 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극소수의 부자들의 자유를 내세웠던 거고, 그것이 이제 시장 만능이라든가 시장 맹신에 기초한 건데, 이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시장 만능의 논리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여전히 그런 시장 만능의 논리, 그리고 돈이면 최고인 그런 논리, 그 속에서 사회 공공성이 실종되는 거죠. 이것이 재능교육이라든가 또 각 노동 현장들, 쌍용 자동차라든가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철저히 돈 중심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죠. 수단이나 방법인 돈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 제어 또 제한이 돈에 대해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권 세력은 바로 그런 돈에 대해 금융에 대한 그 통제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그 정책적으로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우리 고유의 사상과 철학을 갖고 예. 많은 말씀을 해주시다가 예. 급기야 이번에 뭐 아예 그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 현실 정치에 참가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 뭐 예, 사실은 저는, 철학과 같은 학문과 일상적인 그 정치를 분리시키지 않는데, 최근에 제가 종로에, 흔히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에, 출마를 했죠. 근데 통합진보당 그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복수 후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바로 단일 후보가 됐고, 김원열이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에서는 지금 한 명의 후보가 종로에서 지금 그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후보들이 여럿 있는데 아직 정리되지 않고 서로 굉장히 갈등도 큰 모양이에요. 어찌됐거나 한나라당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될 텐데 현재 민주통합당이 가만히 있어도 국민들이 다 밀어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010년 6.2 지방선거 같은 그런 경우가 반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 종로 정치 1번지 그러면 흔히 그 국회 똥물 사건에 예. 유명한 그 국회의원이 하나 있었죠. 예, 김두한. 예, 요 철학자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흔히 지금 현 정부와 정부 여당에 대해서 예. 아주 큰 뭐 획을 긋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심판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제가 당선이 되면 우선 아주 매국적인 협정이었던 굴욕적인 노예 협정이죠. 그 한미 자유무역 협정 이거 폐기 운동 국회에서 다수의 어떤 그 다수당으로서 그러니까 진보 세력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면 다수당이 될 거고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각종 외국과의 그 굴욕적인 협정들 이걸 재검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대북 관계나 이런 것이 그동안 호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평화적인 관계로 평화협정 체결을 이루고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인권을 유린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권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실질적인 의미의 인권이 확립될 수 있어야겠죠. 이러한 것에 충분히 헌신할 자세도 돼 있고 또 구체적인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예, 거리에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에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예,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현 정부에서의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원래 이제 법과 제도를 적합하게 만드는 것과 함께 인적 청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과거 그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강대국에 빌붙어 가지고서 그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 공공성이 실종됐는데 올해 통합진보당이 상당히 전진하고 또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되면 이런 과거사 청산 문제와 함께 인적 청산, 이명박 정권에 대한 인적 청산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부정선거 이상으로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서울시장 디도스 사건과 선관위 사건. 그거는 뭐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기 때문에 철저히 규명하고 또 실제 선거 국면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함께 심판, 명확히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도저히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작태가, 그것도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작태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수사를 깃털만 그냥 수사하고 마는 방식이 아니라 몸통까지도 확실히 밝혀야 되고, 그것을 법에 의해서 또 철저히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핵심 인물 예. 장본인이 또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검증을 받겠다는 그런 논리인데, 지금 금권 정치가 판치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 선거는 돈과 사람의 한판 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횡행했던 금권 정치와 그 다음에 대다수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의 정치, 이것이 정면에서 충돌하고 결국 사람이 승리하는 그러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맨 마지막에 또다시 전공인 인본주의가 나왔습니다. 예, 교수님, 진짜로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예, 홍익인간 제세이와 인본주의가 예. 다시 이 한반도에 가능할까요? 지금 의식이 국민의 99% 대다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범주, 그러니까 소수와 소수와의 어떤 대결 구도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정치, 이것 자체가 이제 홍익인간의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의 이치와 순리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물론 이제 그것이 과거 사회와는 다른 방식의 이치와 순리일 수 있을 텐데, 현대에 걸맞는 이러한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명박 정권 같은 이런 아주 폐악질을 일삼는 이런 정권이 등장하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철학을 넘어선 현실 정치 꼭 실현되기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금 승리의 기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곳 종로에서. 예, 종로에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예. 가슴이 벅찹니다. 예, 인본의 우리 동양 철학이 자리 잡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내세요.